오늘은 이제 코 수술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정면 효과에 대해서 고민들이 당연히 제일 많아요. 이 정면 효과가 가장 좋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수술은 바로 복코 교정술 그리고 콧볼 축소 수술이에요. 옛날에 뭐 왕코, 지석진 뭐 이것부터 딱 그냥 생각나는데요. 콧볼 축소랑 좀 복코 성형이랑 좀 다른가요? 이 두 개는 다른 수술이에요. 복코 교정술이라는 거는 이 코끝에 문제들, 피부가 두껍고 여기 코끝에 지방이 많고 코끝에 연골이 뭐 퍼져 있고 연골이 좀 넓고 이런 거를 해결해서 이 코끝 중앙부의 동글동글하고 뭉툭한 느낌을 개선시켜 주는 게 복코 교정 수술이고요. 콧볼 축소 수술은 그러니까 콧구멍을 이루고 있는 이 콧날개, 이걸 콧볼이라고 하는데요. 이거를 사이즈를 축소시켜 줘서 모양을 모으고 줄이는 수술이 바로 콧볼 축소 수술이에요. 그래서 이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 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점을 알고 나서 들어야지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. 복코가 좀 유전인지 좀 궁금하거든요. 결론부터 말하면은 입증된 논문 같은 건 없어요. 없는데 복코를 구성하게 되는 게 피부 두께라든지 뭐 콧구멍이 크다든지 이게 퍼져 있다든지 이런 요소들인데, 결국 이 피부 두께나 뭐 연골 이런 거는 다 부모로부터 이제 유전을 물려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복코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겠죠.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, 그러니까 이게 수술시켜주마,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. 복코 수술에서 좀 예뻐질 코 유형들이 좀 있을까요? 일단 복코라는 게 첫 번째는 피부가 굉장히 두꺼운 분들, 이게 첫 번째고, 그리고 그 밑에 지방층이랑 연부 조직이 좀 마찬가지로 두꺼운 분들, 그리고 연골이 이제 콧날개 연골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콧구멍을 만들고 여기가 내 코끝을 이루고 있는 건데, 이게 일단 크신 분들이 좀 더 넓게 복코처럼 보일 거고, 이게 퍼져 있거나 모아질까 이게 차이가 있는데, 모아져 있는 분들보다 퍼져 있는 분들이 마찬가지로 더 복코처럼 보여요.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복코에 인상을 주게 되는 건데, 수술은 이런 것들을 결국 해결하는 거예요. 지방을 좀 제거를 하고 연골이 크면 자르고 퍼져 있으면 모아주고, 이게 이제 복코 교정의 수술을 하는 방법인데, 피부는 바꿀 수가 없어요. 이 피부를 못 바꾸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밑에서부터 기둥을 쭉 올려줘요. 이걸 비중격 연장술이라고 하는 건데, 마치 텐트를 치듯이 이거 기둥을 쭉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죠. 그러니까 그런 효과로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를 이제 복코 교정이라고 해요.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어떤 코 유형이 가장 좋을 거냐인데, 결국 이렇게 쭉 올리기 쉬운 코들이 일단 좋은 코예요. 말랑말랑하고 상대적으로 쭉쭉 잘 늘어나는 분들이 이렇게 쭉 오똑하게 되니까 전후 효과가 엄청 드라마틱해질 수 있죠. 그리고 집에 면봉이 있잖아요. 면봉을 콧구멍 양쪽에다 넣어서 쭉 늘려요. 내 코가 여기까지 늘어나네 해서 이 콧대에 비해서 뭔가 딱 늘어난 느낌이 든다. 그러면 그만큼 많이 늘어날 확률이 높은 코예요. 아까 연골 얘기도 했잖아요. 크고 퍼져 있는 분들은 잘라낼 양도 많고 그만큼 모아줄 여지도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후 변화가 크실 수 있고, 그 외 디테일하게는 뭐 지방량이 또 마찬가지로 많아서 그 제거할 여지가 많은 분들, 이런 분들이 또 효과가 좋을 거고, 콧대가 오히려 높은 분들보다는 낮은 분들이 뭔가 변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찬가지 그런 분들의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. 제가 이게 계속 몇 가지 열거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,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피부 두께인 거고, 지방이랑 연골 작업을 해결을 하면은 약간 줄어들긴 하는데, 동양권의 분들은 어느 정도 두께가 있다 보니까 이 피부가 그냥 딱 버티고 있어요. 그럼 버티면 빈 공간은 어떻게 되느냐? 이 빈 공간들은 결국 흉살로 좀 차게 돼요. 결국에는 이 전후 효과가 이제 크지 않게 되는 거고, 상담 오신 분들 중에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은 저는 막 그 복코 교정 이것저것 막 자르고 이러고 코 올리고 이런 거 하고 싶지 않고 연골 묶기만 해주세요,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. 사람이 어쨌든 수술을 크게 안 할수록 뭔가 당연히 좋죠.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작게 해서 뭔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 당연히 저도 권하고, 수술보다 시술이 더 효과가 좋을 방법들이면 시술을 권하는데,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이 연골 묶기 단독으로 하는 건 결국에는 이게 맞지 않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이 피부 두께 같은 것 때문이에요. 그러면은 피부가 두껍고 좀 딱딱한 사람들은 받아도 효과가 별로 없는 건가요? 없지는 않은데 이제 좋을 케이스보다는 조금 효과가 좀 한계가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. 피부 얇은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. 이렇게 말로만 듣는 것보다 실제 케이스 보면서 듣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편하시겠죠? 첫 번째 환자분 보면은 이제 좌측이 수술 전이고 우측이 수술 후인데,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 복코 개선을 위해서 내원해 주신 분인데요. 탈성이 생각보다는 잘 늘어나는 분이었어요. 그리고 CT를 찍었을 때도 이 코끝 연골도 어느 정도 크게 발달이 잘 돼 있고 지방도 좀 두꺼운 편이라서 복코 수술했을 때 이제 지방도 많이 제거할 수 있고 연골도 좀 많이 모을 수 있고 피부도 좀 충분히 늘릴 수 있겠다, 효과가 좀 좋을 수 있는 케이스였어서 이제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옆라인도 쭉 늘어나서 화려한 직선코로 탈바꿈 되신 것을
볼 수 있어요. 두 번째 분도 마찬가지로 자기 복코 이미지 너무 싫다 이래가지고 내원해 주셨는데요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콧볼 축소만 시행해서 양쪽으로 퍼져 있는 콧구멍을 좀 개선을 해줬고,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코 수술 전체를 안 하고 콧볼 축소만으로도 복코의 이미지를 개선한 케이스였어요. 잘 되는 코어들을 알아봤는데 네. 안 되는 코들도 있나요? 결국 그 잘 되는 경우가 이제 반대인 경우인데, 피부가 두꺼운 분들이 가장 한계가 좀 많아요. 그래도 어쨌든 기본 두께가 있기 때문에 설령 이 비율을 엄청나게 줄어들더라도 그 특유의 그 두껍고 모공 크고 이런 느낌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서 얄쌍한 분들보다 뭔가 두꺼운 느낌이 남아 있어요. 또 두 번째는 연골이 큰 분보다 연골이 굉장히 발달이 덜한 분들이 좀 효과가 적어요. 작은데 복코라는 거는 그만큼 피부가 복코의 어떤 메인 요인이 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효과가 좀 적을 수밖에 없어요. 수술을 받게 되면 동시에 다 같이 하는 분들도 있나요? 따로 해도 되는 수술이고 같이 해도 되는 수술이에요. 효과도 둘 다 해야 좋으실 분들도 있고,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 분들도 있고, 둘 다 하면 오히려 해가 되는 케이스도 있고, 이게 좀 다양해요. 보톡스 뭐 이런 시술로는 효과가 좀 보기 어려울까요? 수술이 무서우신 분들은 당연히 시술도 알아보시게 되는데요. 콧볼 관련 시술들이 좀 알려져 있는 게 콧볼 축소, 뭐 보톡스, 조각 주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. 보톡스라는 거는 이 근육을 타겟을 해서 근육의 움직임을 좀 줄여주는 시술인 거예요. 콧볼은 애초에 근육이 거의 보일랑 말랑 얇아요. 종이장처럼 얇기 때문에 그만큼 당연히 효과도 거의 없을 수밖에 없어요. 효과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약간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했어요. 또 이 코 조각 주사라는 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뚱뚱하게 지방이 많다 해서 그 지방을 분해할 목적으로 이제 놓는 주사인 건데,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.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. 복코라는 게 피부도 두껍고 지방도 많고 연골도 퍼져 있고, 피부 두께가 일단 가장 문제예요. 안에서 지방만 녹여봐야 운 좋게 지방이 많이 녹더라도 결국 피부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별로 못 보는 거예요. 복코가 고민이시고 뭐 콧볼 큰 게 고민이시다 이런 분들은 좀 수술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만족도가 높으실 거예요. 원장님만의 콧볼 축소 그리고 복코 성형에 좀 노하우가 있을까요? 복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원인에 대해서 해결을 다 해줘야 돼요. 피부는 해결을 못한다 하더라도 지방 최대한 좀 제거를 하고, 또 연골도 자르고 묶고, 또 이 텐트 효과를 위해서 연장술을 잘 얼만큼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, 또 이제 너무 과하게 할 경우에는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 제거를 해주고 얼만큼 남길지 판단하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. 콧볼 축소가 사실 사람들이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. 콧볼 축소야말로 디자인이 굉장히 까다롭고 신중해야 되는 수술이라고 생각해요. 콧구멍이 막 찌그러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건 결국에는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, 이 노하우의 차이거든요. 물론 이제 엄청 조금 제거하면 모양은 찌그러지진 않겠지만 그럼 당연히 효과는 없을 거고, 보통 많이 제거했을 때 이렇게 찌그러지는 건데, 많이 제거하면서도 콧구멍 모양은 온전하게 동그랗게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. 그게 이제 저만의 이제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오늘은 복코 개선과 콧볼 축소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봤는데요. 예전에는 이 복스럽다고 해서 좋은 의미로 쓰여진 이 복코가 현대사에서는 컴플렉스로 여겨지고 있어요. 내 코가 복코라고 민감한가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. 이게 복코인지 아닌지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검진이 필요해요. 복코가 좀 신경 쓰인다, 나는 복코인지 몰랐는데 오늘 영상 보고 조금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무도원 성형외과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. 또 최근 들어서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복코 말고도 또 여러 성형 팁들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많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랄게요.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세요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, 지금까지 무도원 성형외과 윤태경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